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자, 요거는 최근에 이제 많이 출제되는 거를 요점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 드리려고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전에 한번 공부했던 책의 내용하고 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은 아마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나중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또 최근 출제 경향에 따른 요점 정리는 추가로 또 제가 또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 정도만 하시더라도 아마 5문제 정도 맞는 거는 충분히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아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은 5개 정도는 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정리한 것만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한번 읽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국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요즘 이게 굉장히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녹색 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위원장이에요. 위원장 요거죠, 그죠? 2인 여기 시험에 나오고요.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 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위원회 위원장 2인을 포함한 몇 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50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위원장은 2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용접검사의 면제 대상 범위 이렇게 나오죠. 주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많이 했죠. 다음에 일종 관류 보일러. 어차피 이제 관류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종류도 이제 이론할 때 많이 했었죠. 일종 관류 보일러 이 종류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수레벤난가 해가지고 술처, 엠모스, 벤션, 람딘, 과학삭김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용접검사가 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고 보시면 돼. 사실. 온수 보일러 중 전열 면적이 10제곱미터. 요거 이제 제곱미터인데, 요거. 그죠? 요게 지금 제곱미터인데, 요게 지금 미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걸 제곱미터로 붙이시면 돼요. 10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 사용압력이 0.35메가파스칼. 이 0.35라는 건 뭐냐면, 3.5kmh/cm이라는 뜻이야. 3.5. 그러니까 우리가 3.5kmh/cm. 그러니까 1kmh/cm는 0.1메가파스칼 이렇게 보시면 돼요. 4. 강철제 보일러 중 저열 면적이 이것도 5죠. 5. 여기 5제곱미터입니다. 5제곱미터. 그래서 5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 사용 압력이 0.35메가파스칼 이하인 것. 자, 요거는 최근 들어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등록.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요거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했었었죠.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등록, 측정 결과의 통보의 접수, 검사 대상기 검사, 검사증 교부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하는 그게 있죠. 검사 받는 거. 그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등록이에요. 요거하고 측정 결과의 통보의 접수. 요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4번을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의 신고. 요즘 신재생에너지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오죠, 시험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전문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지수인력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 절차에 따라 요게 나오는 게 요거 있죠, 요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요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치 전문 기업의 신고는 누구한테 하냐?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5.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하여 수립한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5년마다 5년 이상입니다.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은. 6.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상 온실가스란. 자, 여기 보시면 1번은 뭐냐면 요거는 CO2예요. CO2. 요게 지금 요게 이제 CO가 아니고 CO2예요. 자, 요거는 CH가 아니고 메탄입니다. 메탄. CO2 메탄, 탄산가스 메탄. 그죠? 이거 이산화질소. 요게 지금 이산화질소예요. 이산화질소. 이렇게 해서 이산화질소. 이렇게. 그죠? 이산화질소. 그다음에 수소불화탄소. 그다음에 가불화탄소. 그다음에 육불화황. 육불화황은 여기 육자가 써 있어야 돼요. 요게. F에 요게 육불화황 SF6 및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 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상 온실가스란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1. CO2 탄산가스, 2. 메탄, 3. 이산화질소, 4. 수소불화탄소, 그다음에 5가 지금 뭐냐면 가불화탄소, 6이 육불화황 SF6 및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7. 자, 7 보시면 에너지혁내법상 열사용 기자재란 보일러, 강주, 온구, 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강주, 온구, 축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 강이죠. 요 강. 그다음에 요거 주, 요거 온. 그냥 이거 저 했던 거죠. 구 앞에 글자만 따서 축 이런 식으로 강주, 온구, 축. 그다음에 태양열 지별기. 그다음에 압력용기는 일정 압력용기, 이정 압력용기. 그 요음요로, 금속요로. 이거 요자입니다. 요거 보가 아니고요. 요거는 요음요로로 고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거는 금속요로로 고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8번은 에너지 공급 설비인데 에너지를 생산, 수송, 전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요거는 에너지 공급 설비에서 생산, 수송, 저장, 전환. 다음 중 에너지 공급 설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생산, 수송, 저장, 전송.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 방법만 하시면 되겠죠. 9.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 그렇죠. 환경 쪽이니까 당연히 환경부 장관이에요.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환경부 장관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녹색경제, 녹색산업 육성 지원 중 자연순환 산업 육성 지원 시책 사항. 1. 자원순환 촉진 및 자원 생산성 재고 목표 달성. 2. 자원의 수급 및 관리. 유해하거나 재제조,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사용 억제,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재제조, 재활용 등 재자원화,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 매스의 수집, 활용, 다음에 자원순환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의 육성, 자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지금 요즘은 이게 지금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환경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온실가스라든가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꼭 좀 암기를 하셔서 그냥 사지선다형이니까 맞힐 수 있는 정도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셔서 자, 에너지 관리 기능사의 조정 범위. 자, 보시면 자, 용량이 10톤/아워 이하인 보일러. 여러분들 요점 정리에는 다 써 있어요. 10톤/포 이하인 보일러. 요게 에너지 관리 기능사 조정 범위입니다. 다음에 10톤에서 30톤까지는 10톤 초과 30톤 이하까지는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다음에 30톤 초과일 경우에는 에너지 관리 기사나 에너지 관리 기능장을 조정 범위로 하시면 됩니다. 자격증을 소집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증기보일러로서 최고 사용 압력이 빠졌네요. 거기에 1메가파스칼 이하이고 전열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 3번은 온수 발생 또는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kW 이하인 것. 다음에 압력 용기. 요게 에너지 관리 기능사를 취득을 했을 때 이제 가능한 거죠. 예, 자격증을 이제 선임을 해야 되니까. 자격증을 선임을 안 하면 뭐 이게 교육을 받든가 해서 선임을 해야 되겠죠. 선임을 안 하면 또 이제 벌칙이 있으니까 벌금. 자, 12번. 온실가스 감축 국가 목표 설정 관리 등 부분별 관장 기관. 자, 국토교통부를 보시죠. 건물이나 교통 분야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폐기물 분야. 그죠? 아까 뭐 온실가스나 그런 것도 환경부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 분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임업, 축산 분야. 이렇게 관장을 한다는 소리예요. 13.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에너지 배급. 두 번째가 에너지 양도, 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에너지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 경로. 에너지 공급자 상호 간의 에너지 교환 또는 분배 사용. 에너지 도입, 수출입이죠. 수출입 및 위탁 가공. 다음에 에너지 비축과 저장. 중요한 거죠. 다음에 에너지 공급 설비 가동 및 조업. 다음에 지역별, 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이제 이게 에너지라는 게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료, 열, 전기를 에너지라고 하죠. 이것도 시험에 나오잖아요. 에너지란 해가지고 연료, 열, 전기를 말한다.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제 만약에 전기가 딸리고 그러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정전, 우리가 이렇게 어느 지역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정전하고 또 뭐 에어컨을 끈다든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여름철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 수급으로 하는 조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셔서 14. 온실가스 감축 국가 목표 설정 관리.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에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100분의 30까지. 그러니까 시험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100분의 30까지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100분의 30. 그러니까 그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설정 관리. 15. 에너지 이용